20일 정다면체에는 5개가 있습니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이 정다면체를 여러분들이 그리실 줄 알아야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정다면체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정사면체 그리기. 정사면체의 각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인데요. 그리실 적에는 이걸 정삼각형으로 놓고 그리게 되면은 그림이 이상해집니다. 그냥 삼각형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고 이 밑변만 점선으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밑변을 중심으로 눈으로 3등분을 해서 왼쪽에 있는 점 밑으로 점 하나를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각 꼭지점을 여기다가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사면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사면체를 그리게 되면은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면의 모양,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정육면체 그리기. 정사각형을 2개를 겹질러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 꼭지점들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정육면체가 그려집니다. 네, 정육면체는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손쉽게 그릴 수 있는 정다면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면의 모양,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3. 정팔면체 그리기. 마름모 모양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3등분을 해서 이쪽 점 윗점으로 점 하나, 3등분을 해서 왼쪽에 있는 이 점 밑으로 점 하나를 2개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는 안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4개의 꼭지점에 이어줘야 되는데요. 점선으로 이어주세요. 점선으로. 네, 그 다음에 이 점은요, 바깥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냥 실선으로 이 4개의 점과 이어주면 됩니다. 얘랑 이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정팔면체가 그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면의 모양,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 정12면체 그리기. 정오각형을 그려줍니다. 정오각형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오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 오게끔 짧은 선 하나 그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과 이 선의 가운데 오게끔 짧은 선을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5개를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의 중점 위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줍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의 중점 위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5개의 점을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나가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도형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정12면체가 되겠습니다. 이 정12면체는 뒤쪽 부분도 있는데요. 앞에서 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실 줄 알아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면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정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를 알아볼 건데요. 전체 도형의 모양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모서리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5개 찍혀 있고요. 여기 5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럼 10개죠. 뒤쪽에도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2를 곱해서 20개. 정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2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꼭지점인데 이거는 왜 안 세고 요거만 세어서 이쪽 5개, 이쪽 5개 해서 10개 해가지고 2를 곱한다는 거가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 정12면체의 완벽한 모양은 여기 오각형 있죠? 여기 짧은 선들이 있습니다. 이걸 포함한 오각형의 선을 복사를 해서 네, 지금 이 부분 복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180도 회전을 시켜서 네, 180도 회전했습니다. 이것을 이 뒤쪽으로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다 갖다 붙이면은 여기에 이어지는 이
꼭지점들이 요 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여기 5개, 이쪽에 5개, 이거 곱하기 1을 해서 20개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는 한 면의 모서리의 개수를 이용합니다. 한 면에 모서리의 개수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 12면체니까는 이런 면이 12개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60개죠. 60개의 모서리가 있는데 이 모서리 하나가 이 면과 이 면, 두 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면 할 때 들어가고 이 면 할 때 들어가서 2번 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60을 2로 나누게 되면 30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30이 정 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5. 정 20면체 정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각변의 중점을 찍어서 또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선에 수직이 되게끔 짧은 선 하나 그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 이 선에 수직이 되게끔 짧은 선을 그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꼭지점하고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정 20면체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 20면체를 앞에서 본 완벽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실 줄 알아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와 면의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서리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가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꼭지점의 개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완벽한 모양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꼭지점의 개수를 생걸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꼭지점이 여기 3개, 여기 3개, 6개가 찍혔죠? 그 뒤쪽에도 6개에서 12개, 정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여기 꼭지점들은 안 셉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삼각형, 요 선을 포함한 이 모양을 복사를 해서 복사했습니다. 이것을 180도 회전을 시켜서 180도 회전시켰습니다. 이것을 뒤쪽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때 요 3개의 점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꼭지점의 개수를 셀 때는 여기 6개만 세면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서리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전체 모서리의 개수는 면의 모서리의 개수를 이용을 합니다. 한 면의 모서리가 3개가 있죠. 20면체니까 면이 20개가 있습니다. 한 면의 모서리가 3개니까 20 곱하기 3을 하면 60개의 모서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모서리 하나가 이 면과 이 면에 2개에 걸쳐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면의 모서리의 개수 할 때와 이 면의 모서리의 개수 할 때 2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60개를 2로 나누게 되면 30이 나옵니다. 정 20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30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 12면체와 정 20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30개로 동일합니다. 22. 다음 그림은 평행사변형이다. 각 x의 크기는 여기 평행사변형이 나와 있는데요.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여기 x를 구하는 거는 이 각을 구하는 건데요.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죠. 거기서 이 두 각을 빼버리면 요 비각이 나와서 그것이 x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각을 합치면 109도죠. 180도에서 109도 빼면 71도가 나옵니다. 각 x의 크기는 71도가 되겠습니다. 23번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여기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이등분합니다.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는 다른 것을 이등분하면서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요. 농도는 소금분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소금의 양을 계산하실 적에는요. 이 식을 넘기면 돼요. 농도 곱하기 소금분의 양 나누기 10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도형의 겉넓이는 어떤 도형의 옆넓이 더하기 어떤 도형의 밑넓이 더하기 어떤 도형의 윗넓이 하면 되겠습니다. 25. 순환소수 분수로 바꾸기.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에는 순환마디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순환마디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있는 수들도 순환마디가 있는 겁니다. 즉 1, 2, 3이 영원히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순환마디는 9로 하시고 순환마디가 없는 것들은 0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수를 분수로 바꾸게 되면 순환마디가 3개이기 때문에 9, 9, 9분의 1, 2, 3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분을 생략합니다. 바꾸는 요령만 설명을 합니다. 0.123 순환마디 23 이거는 순환마디 아닌 거가 있죠. 그건 0으로 하기 때문에 99 0분의 1, 2, 3에서 순환마디 아닌 수를 순환마디가 안 찍힌 수를 반드시 빼줍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0.123 순환마디 3 아닌 거가 2개가 있죠. 00 그래서 900분의 1, 2, 3 마이너스 순환마디 아닌 거 1, 2죠. 1, 2를 빼 주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6. 삼각형의 중점 정리. x, y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16, 여기가 24, 여기가 y, 여기가 8, 여기 10, 여기가 x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중점 정리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삼각형의 중점 정리란 삼각형에서 아무 두 면을 잡고 중점을 잡고 연결하면 밑에 있는 선과 평행이 되면서 밑에 있는 선의 절반이 이 선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D를 유심히 보시면 여기가 16인데 여기가 8이 나와 있죠. 그러면 B라는 거는 AD의 중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선과 평행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C라는 점도 당연히 AE의 중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C라는 선이 이 밑에 있는 선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Y는 20이 되는 거고요. 또 이 C라는 거가 AE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24죠. 그러면 X는 1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X 12, Y 20이 되겠습니다. 27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다. X의 값을 구하시오. 삼각형 ABC가 있고요. 여기가 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35도, 여기 28도, 여기가 X가 되겠습니다. 이때 X값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 내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내심이라는 것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 각이 있죠. 삼각형에는. 여기 이등분하고요. 각을 쭉 긋습니다. 여기도 이등분하고요. 쭉 그어주세요. 여기도 이등분하고 쭉 그어주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내심이 되겠습니다. 이 내심에서 심자라는 것은 중심을 말하는 건데요. 안에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이 삼각형 안으로 원이 하나 들어가서 그 점이 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을 내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내심이 나오면요. 요 두 각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 두 각이 같아야 되고 여기 두 각이 같아야 되고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내심이 되기 때문에 요각 XX죠. 35, 35 또 여기 둘 다 35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28도, 28도. 그러면 이각을 더하게 되면 180도가 돼야 되는데 XX 각각 하나씩만 35, 35, 28, 28 하나씩만 더하게 되면은 9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X는 90도에서 이 두 각의 합을 빼면 되겠습니다. 63도죠. 이 두 각의 합이. 그래서 90-63도는 27도. X의 값은 27도가 되겠습니다. 28.5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X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가 이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했습니다. X 30도, 27도가 되고요. 그러면 외심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외심이라는 것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은 세 변이 있는데요. 각 변의 중점에서 이 변의 수직이 되게끔 선을 쭉 그어줍니다. 이 변에서도 중점을 찾아서 이 변과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어주세요. 이 변도 중점을 찾아서 이 변과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외심이 되겠습니다. 외심이라는 거는 이걸 중심으로 꼭지점에 연결을 해서 콤파스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바깥으로 요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 그려지는데요. 그 원의 중심이 이 점이 되어서 삼각형의 밖에 있는 원의 중심이 되어서 외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세 꼭지점이 이 원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은 세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으로 항상 같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삼각형에서 이 점이 외심이라고 할 때 꼭지점에 이은 세 선분의 길이는 항상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외심이니까 이 선이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두 변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 30도니까 여기 자동으로 30도가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도 여기가 두 변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여기 27도가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도 이변이 이등변이 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여기 x니까 여기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x 30도, 27도 그것 모조리 더하면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개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에서 요 두 각의 합을 빼면은 x가 되는 거죠. 두 각의 합은 57도가 되겠습니다. 90도에서 57도 빼면은 33도가 나옵니다. x의 값 33도가 되겠습니다. 29.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X, Y의 값을 구하시오. 이 삼각형이 있고요. 여기가 G인데요. 이것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X가 되고 3이 되고 여기가 Y가 되고요. 이 전체가 18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게중심의 내용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세 중선의 교점인데요. 중선이라는 것은 각 변의 중점에서 꼭지점에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 변의 중점에서 이쪽 꼭지점에 이어주세요. 이 변의 중점에서 이 꼭지점에 이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선들을 꼭지점에서 중점에 이었기 때문에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에서 중선이라고 불러요. 이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중선은 무게중심에 의해서 2대1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선 여기가 깁니다. 여기가 2대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대1 여기도 꼭지점에서 내려가는 요 선이 2가 되는 겁니다. 2대1 요 2대1이라는 성질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게중심일 때.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2대1이 되는 거죠. 1에 해당되는 거가 3이니까 AG는 2니까 2대1이고 1일 때 3이니까 요 AG는 6이 되겠습니다. AG가 6이니까 여기 6이니까 3이니까 X는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게중심이니까 이 선이 중선이죠. 그러면 BC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여기가 18이니까 요 길이 y는 이거의 절반인 9가 되는 거죠. x는 9, y는 9가 되겠습니다. 30. 삼각비의 정의를 쓰시오. 삼각비라는 것은 직각 삼각형에서 생겨난 개념이 되겠습니다. 빗변, 밑변, 높이, 각이 존재하고요. 자, 이 각을 기준으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31번 삼각비의 값 꼭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사인 30도는 2분의 1, 45도는 2분의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45도 2분의 루트 2, 60도 2분의 1,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45도 1, 60도 루트 3이 되겠습니다. 32. 원과 비례 세 가지. 1. 원 안에 두 현이 만나게 되면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의 중심에서 CD라는 현에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은 이 CD는 2등분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니까 이쪽의 길이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6은 x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36이고요. 그럼 x는 당연히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아까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의 수직을 내리게 되면은 이 현이 2등분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현의 수직 2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그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과 비례 2. 원의 외부에 있는 한 점에서 원 위에 두 점을 지나가게끔 선을 그어주세요. 이 선을 할선이라고 합니다. 원을 분할한다는 뜻이죠. 원의 외부 한 점에서 할선을 두 개 그으면 이 곱하기 전체는 이 곱하기 전체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곱하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6이기 때문에 전체는 10이 되는 거죠. 4 곱하기 10은 2 곱하기 PA 곱하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X고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전체는 X 플러스 4가 되고요. 요 PA는 반지름이 4죠 지금. 여기 반지름 여기 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X니까는 4를 빼면은 PA는 X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4는 4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6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16일로 넘어가서 56이 되겠습니다. x제곱 56. 정답 x는 2 루트 14가 되겠습니다. 원과 비례 3. 여기 할선과 접선이 있는 경우입니다. 할선과 접선이 있는 경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접선의 길이가 x가 되기 때문에 x제곱은 2 곱하기 전체 12가 되는 거죠. x제곱은 2 곱하기 12, 24죠. 그래서 x는 2 루트 6이 되겠습니다. 33.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 색칠한 부분의 각을 구하시오. 요 각을 구하는 건데요.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의 원주각과 같습니다. 여기 65도니까 여기 65도가 되는 거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 되겠습니다. 여기 65도니까 여기 13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형은 반지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두 밑각은 같습니다. 여기 130도니까 180도에서 130도 빼면 50도 나오죠. 그래서 요 각은 2로 나눠서 25도가 되는 거죠. 네, 25도입니다. 34.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할 때 A, B, C, D 이것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각 ABP 이 각을 말합니다. 색칠한 부분이요. 각 PAD 요 각을 말합니다. 색칠한 부분. 각 ADE 요 각을 말합니다. 색칠한 부분. 이 세 각의 합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BCD가 내접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이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원 안에 사각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접사각형의 성질이요. 바라보는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거죠. 여기 120도니까 여기 60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도가 되는 겁니다. PAD 요각도가 10도가 나왔습니다. ABD라는 삼각형만 보세요. 이 삼각형만 보시게 되면은 요게 65도죠. 여기 60도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25도니까 180도에서 125도 빼면 요 55도가 나옵니다. 이 각은 55도가 되겠습니다. 요 각은 10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요. CAD라는 원주각과 CBD라는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10도였기 때문에 여기가 1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5도, 10도, 여기 10도. 그래서 65도가 되는 거죠. 자,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건데요. 그거는 여기 내접사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이 바라보기 때문에 두 대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각과 이 각이 180도가 돼야 되는데 또 이 선분에서 이 각과 이 각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외곽은 네 대각과 항상 같은 성질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55, 10도에서 여기가 6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도, 10도, 65도 다 합치면은 130도가 되겠습니다. 35. 원과 관련된 개념. 원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자주 사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1.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이다. 2.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3.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36. 삼각형의 닮음 조건 3가지. 1. SSS 닮음.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습니다. 2. SAS 닮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3. A의 닮음. 두 각이 같을 때 그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 되는데요. 그때 A의 닮음이라고 합니다. 예, 1. 모래시계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 되겠습니다. 모래시계 삼각형은 평행한 두 선이 있고요.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는 한 항상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평행선 삼각형 항상 닮음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이 밑변과 평행하게끔 어디에다 그어도 그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닮음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예, 3. 같은 비 삼각형 항상 닮음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이변의 비율, 요게 지금 요점이 1대2가 되는 거죠. 자, 이변도 1대2로 찍게 되면은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같은 비 삼각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게 된다라는 것도 동시에 아울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7. 호의 원이 접하는 경우에 호접중을 생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의 중심. 이 호의 중심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접하는 원의 중심. 여기가 되겠습니다. 접점. 호와 원이 접하는 접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 점은 항상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여기 선을 거놓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직선상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조건과 결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심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요, 이 호의 반지름에서 이 원의 반지름을 빼면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을 때는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나와 있다라는 개념을 꼭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중학수학 필수 개념과 공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중학수학에서 수능에 직결되는 필수 개념과 공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고등과정 필수 개념과 공식편에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고등수학 필수 개념과 공식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